흙으로 만드는 또 다른 작업이 있다기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 이천. 이천 하면 유명한 것 바로 도자기죠. 예로부터 이천은 흙이 좋고 도자기 색을 내는 유약을 얻기 쉬운 지리적 요건으로 도자기의 도시로 알려졌는데요. 그 옛날 흙가마는 거의 모습을 감췄지만 가마의 뜨거운 열기는 식지 않고 매일 새로운 그릇을 빚어냅니다. 오늘도 잘 구워진 것 같네요. 가마 위치에 따라서 유약 색깔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정하게 잘 나왔나 보는 거예요. 가마에서 잘 구워진 그릇을 보면 어떤가요? 좋죠. 뿌듯하고 가마가 그래도 잘 나온 것 같네요. 다 같아 보이지만 그릇도 때에 따라 색과 디자인이 바뀌는데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주는 디자인. 그리고 최근에는 혼밥이 늘어나면서 1인용 찬기가 많아졌습니다. 흙으로 빚어내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현장으로 가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작업장은 무언가를 옮기는 작업으로 바쁜데요. 이게 뭐예요? 그릇을 만들기 위한 흙이요. 그런데 얼핏 보기에도 흙마다 색이 다릅니다. 페트라이트 소재라고 해가지고 불에 강하고 잘 안 깨지고 뚝배기 소재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가자기 그릇들, 뭐 참기라든가 뭐 우동기라든가 공기대접 그런 거. 얘는 이제 혼합토예요. 900자 소지. 이제 이 소지는 자연스러운 물건들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자연 광물인 페트라이트, 황토, 백토 등 흙의 종류에 따라 만드는 제품도 달라지는데요. 첫 작업은 점토를 고루 섞어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작업하는 이유가 있다네요. 포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흙을 빼주는 거예요. 진공 시켜가지고. 진공을 시켜야 돼요? 예. 진공을 안 시키면 흙이 좀 공기가 들어가면 갈라지든가 좀 이제 건조하는 상태에서 좀 안 좋아요. 이렇게 해줘야 매끈하고 불량이 없는 자기를 만들 수 있어 꼭 거쳐야 하는 작업이랍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작업자를 따라가 보니 한쪽에 석고가 가득인데요. 이게 다 뭐예요? 그릇을 만들기 위한 틀이에요. 똑같은 모양과 크기의 그릇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석고 틀인 거죠. 창기예요. 얘는. 창기? 예. 그리고 얘는 접시 종류고요. 소리나. 또 이런 틀은 사각. 석고 틀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각양각색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돼요. 분리가 돼요. 그 모양도 참 다양하네요. 물건에 따라서 모양이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틀이 많아져요. 작업할 석고 틀 위에 점토를 넣고 고르게 눌러주는 작업자. 흙이 모두 자체에서 틀에서 떨어져요.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주기 위한 거예요. 잘 붙여야 돼요? 예. 공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떨어져요.
이제 작업자의 손길로 그릇이 만들어지는 순간 오직 손의 감각을 이용해 회전하는 기계의 속도에 맞춰 흙을 빚어주는데요. 좀 힘든 점도 있죠. 세게 눌러도 안 되고 천천히 눌러도 안 되고. 손으로도 빚을 수 있지만 석과 틀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손으로 만드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틀이 있으면 그만큼 수량도 많이 만들고 하죠. 이번에는 흙을 거꾸로 얹어 놓는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이거는 무늬가 세로로 있어요. 무늬가 세로로 안에 있기 때문에 엎어서 찍어야 돼요. 반대로. 얘는 안쪽에 조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세로로. 쟤네들은 바깥에 조각이 있어요. 석과 틀 겉면에 점토를 얹고 눌러가며 그릇 모양을 잡아주는 방법. 회전하는 기계 속도에 맞춰 일정한 두께로 모양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흔들리지 않게 한 손을 잡으며 균일한 힘이 필요합니다. 흙이 고루 빚어지면 다음은 기계로 무늬를 낼 차례. 금세 그릇을 만들어냈지만 고도의 집중력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걸 헤라라고 하는데 그 모양에 따라서 그 모양에 맞춰서 나와요. 이게 지금 현재 다 헤라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안쪽에 모양이고 이런 애들 같은 애는 바깥쪽의 모양이에요. 그릇의 모양과 무늬에 따라 헤라의 크기와 종류도 다양한데요. 작업자의 세월의 손길이 묻어있는 도구라죠. 형태없는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어내는 작업. 아무리 기계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은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어지는 과정이랍니다. 이렇게 작업자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그릇은 건조시켜주는데요. 이렇게 건조장에 넣어 숙성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가다에서 이렇게 보면 건조장 열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가다에서 떨어져요. 수분이 어느 정도 증발하면. 보이시죠? 특별히 무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자 건조되며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건데요. 건조를 한 지 30분 후 매끈한 그릇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작업을 보여준다는 작업자. 이번엔 과정이 조금 달라 보이네요. 수분하고 흙하고 맞춰가지고서 원형 외에 직사각이나 타원형 같은 거. 이번에도 석과 틀을 이용하지만 방법이 다르다네요. 이 아래에 다 구멍이 있어요. 예. 이 라인으로 쭉 올라와서 이제 하나씩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그만 구멍. 아, 이 구멍으로 여기가 이 두께만큼의 공간이 비잖아요. 거기에 흙을 채우는 거예요. 기계의 압력으로 점토물을 넣어주면 구멍을 통해 틀 안에 주입되게 되는 거죠. 잠시 후 틀 안에서 성형된 매끈하고 깔끔한 그릇이 순식간에 만들어집니다. 색을 더하니 더 멋스럽네요.
작업을 위해 쉼없이 뛰어다니는 작업자. 이번에는 항아리라도 만들려는 걸까요? 뭐 만드시려고 해요, 지금? 주전자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보고 있자니 조금 이상한데요? 아, 주전자가 원래 안에가 근데 비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에 꽉 차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틀에, 이 옆면의 틀에 수분이, 얘가 수분을 흡수하면서 두께가 안 져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옆면은 틀에 붙어 마르고 안쪽 점토물만 부어 빼내는 건데요. 허허, 잠시 후 틀을 떼어내니 주전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입구 부분은 따로 성형해서 붙여주면 단아한 주전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려 기계음이 울리고 무언가 문제가 있나 봅니다. 가끔 두께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게 딱 크게 돼야 되는데 떠요. 여기에 딱 걸치게 딱 이렇게 걸쳐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근데 다시 맞아요. 헐거워진 기계를 조이고 각도와 압력을 맞추는 것도 작업자의 일. 한참 기계를 살펴보며 작업하더니 잘 맞춰졌나 봅니다. 찍는 거는 아무나 찍을 수 있는데 이거는 못해요. 초보자들은 못해요. 흙으로 그릇을 빚고 흙과 함께 살아온 지 23년. 베테랑 작업자인 그에게 요즘 걱정이 있다네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다 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 도자기 쪽도 큰일입니다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그릇. 꾸준히 외길을 걸어오는 작업자들의 기술은 그래서 더 빛이 납니다. 공장 한쪽에서는 또 다른 작업이 한참인데요. 이건 뭐 하는 건가요? 여기에 뾰족뾰족한 게 날카로운 게 나오잖아요. 이게 네. 그릇이 날카로우면은 더 잘 깨지죠. 그릇을 굽기 전 마지막 과정으로 거친 부분을 다듬고 물로 닦아주는데요. 먼지가 붙어 있으면은 유약 저기 할 적에 유약이 톡톡 튀어나오기도 하니까 이런 걸 다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작은 부분까지도 짚어내는 베테랑 작업자. 내가 만든 그릇에 대한 자부심이 만든 내공이라죠. 평생 우리가 접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까이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이니까. 돈만 무조건 벌 수는 없잖아요. 먹고 벌어야지. 그러니까 평생 이런 식기는 이어진다고 봐요, 저는. 말끔하게 씻겨진 그릇은 이제 또 한 번 작업자의 손을 거치는데요. 발수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유약이라는 작업을 거치잖아요. 뒤에 공정이요. 여기 담그면은 이 발수 작업 한 것만큼 유약이
안 나와요. 안 먹어져요. 그러니까 그 라인이 형성되는 거죠.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도자기를 만드는 페인팅 중에 하나인 발수 기법으로 독특한 표면 질감을 표현해 주는데요. 번거롭지만 기계보다 사람의 손을 거치는 이유가 있답니다. 기계도 있긴 있는데요. 사람 손이 더 이거는 더 저기 정밀하게 작업할 수가 있어요. 기계는 일정하게 이렇게 딱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회전만 시켜주는 거지만 이거는 그 상황에 맞게 그릇의 형태가 약간의 롤링이 있더라도 그거의 상황에 맞게끔 잡아서 할 수 있으니까요. 베테랑 작업자의 손과 기술이 빛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흔들림조차 없는데요. 반창고를 붙이고라도 직접 작업한다 합니다. 아프니까 여기에 좀 되면 다르니까요. 그런 작업자의 열정과 노고가 담긴 그릇. 그 과정을 보고 나니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집니다. 다음은 광택과 강도를 더하는 유약을 바르는 과정. 이 과정에서도 다양한 종류와 질감의 그릇을 만들 수 있다네요. 이거는 매트 유약인데 네. 매트 유약에다가 원료를 살짝 섞었어요. 점박이 원료를. 그래가지고 부어서 나오면 하얀색인데 이게 점박이들이 나와요. 뚝배기 유약이에요. 이제 부어서 나오면 검정색. 예부터 유약의 종류와 색, 바르는 방법 등으로 도자기의 지역적 특색을 표현하기도 했다네요. 이제 잘 말려진 그릇을 가마에 넣을 준비를 합니다. 그릇끼리 이렇게 닫으라도 수축이 와요. 10%에서 13%. 그러면 얘가 좀 작아져요. 그래서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 거예요? 1시간. 아, 이거 한참 만드는데요? 한 가마의 크기에 따라 500개에서 1200개 정도의 그릇이 만들어진다는데요. 마지막 공정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잘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크죠. 부분별로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게 마지막 공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건이 잘 나와줘야 전 직원들도 다 뿌듯하겠죠. 한 13시간에서 한 14시간, 1300도까지 소성을 해요. 일정하게 가마 속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기다림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늘 같은 일을 하지만 이때가 가장 설렌다는 작업자. 좋죠? 뿌듯하고. 가마가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직원들이 고생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좀 뿌듯하죠. 쓰임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색상으로 만들어진 생활자기.
투박했던 흙의 모습은 사라지고 작업자의 손길을 거쳐 단아함과 고급스러움을 더했는데요. 그릇에 담기는 것이 음식뿐일까요? 작업자의 열정이 담겼듯 쓰는 사람의 행복까지 담아내길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공들이고 힘들여서 만드는 제품을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시면 행복하죠. 흙으로 만드는 침대와 생활자기가 우리 곁에 오기까지 고된 작업 속에서 자신만의 기술과 노력으로 흙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제품으로 행복하길 바라며 극한 작업자들은 오늘도 꾸준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숨밖에 안 나오죠. Meet me where the city ends, where the lights